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일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요즘처럼 유동성이 줄어들고 또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더더욱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의 무게 덜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으로도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도와주실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시청자분들께 더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IMBC 종목 지난주 화요일에 이야기 드려서 상한가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YTN 종목도 연초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좀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위치해 있거나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자, 매일매일 우리 노랑톡에서 한 종목씩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중장기로 들고 갈 종목들은 중장기로 보유하시고 단기 수익을 내고 싶다, 단기 시세를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에서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우리 대시세 초입군들,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18개월, 20개월 동안 우리 증시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돼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지수 영역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54,000원, 55,000원을 깨지 않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W자의 반등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목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눈 감고 일어나면은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몇 % 인상한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 월요일 우리 증시가 무너졌던 부분은 울트라 스텝에 대한 우려인데요. 자, 울트라 스텝을 안 하게 된다면 울트라 스텝으로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증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지수 반등의 단기 고가를 저는 10월 1주차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죠. 새벽 시간 우리 FOMC 회의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금리 인상 일정이 11월 초,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 일정이 없다. 즉, 지금 증시를 끌어내리고 계속 무너뜨리는 이유가, 하락의 이유가, 건덕지가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인데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10월 1주차, 2주차가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단기 고가로 시세가 나오게 될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자, 오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오늘 상담 시원하게 상담 받으시고 10월 1주차까지의 기간이 약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추가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손실 복구하시고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체력은 약하지만 또 이렇게 그간돼서 상한가를 가는 강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시는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이번 1시간 배트맨 3부 통해서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로 종목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제주 반도체 여쭤봐 주셨습니다. 4,65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네, 제주 반도체 보니까 오늘은 1.65% 하락하면서 4,16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반도체 앞으로는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우리 제주 반도체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동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띄워놨는데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영업이익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회사가 61억, 66억, 200억,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반기 보고상 25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아직 6개월이 더 남았는데 작년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중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반도체도 우리 이 종목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 대형주,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이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밑으로 3,800원, 3,850원 구간을 메모해 두시고 위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오늘 종목 상담 남겨주신 우리 번호가 3485님이신 것 같은데 3485님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소형주를 내가 포트에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800원 손절 잡고 4,000원 부근에서는 신규 매수 진행하셔도 좋을 정도로 지금은 견디셔야 되는 혹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대응하셔야 되는 일봉상 추세 하단의 구간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7,400원까지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단기 시세가 나왔을 때 그 고가가 5,3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W자의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6만 2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제주반도체는 위로의 상방 1차 5,000원, 2차 5,4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동종목 3,800원 손절 잡고 목표가 1차 5,000원, 2차 5,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굳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정도로 이제 평단가가 좀 많이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절반 이상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5,400원까지 좀 추가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면은 3,800원 손절 잡고 4,000원 부근에서 비중 5% 2차 매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와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잘 기억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문자로 SK스퀘어 여쭤봐 주셨습니다. 63,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SK스퀘어가 오늘도 1.5% 가까이 내리면서 39,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63,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손실폭이 큰 상황이거든요.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SK스퀘어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민경철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밖에 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고 재무 분석도 해야 되고 이 회사 미래 가치도 평가해야 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는 노랑통 입장에서 진행하시고 오늘은 기술적 분석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단가가 6만 원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장 이래 만들어진 최저가가 38,000원입니다. 그럼 이 종목의 확인된 저점은 어디냐? 바로 38,000원 구간이고요. 자,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된 구간을 체크해보니까 이날입니다. 자, 9월 8일 목요일에 3,950원부터 장중 고가 46,000원 정도까지의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 주식을 들어 올렸던 주체들의 평단가가 39,500원보다는 높다라는 것을 착안한다면 직전의 저가 얼마? 3,750원. 정정했습니다. 37,500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매기 유입의 저가가 39,500원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밑으로는
37,500원을 손절 잡고 39,50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춰보는 추가 대응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평단가를 낮추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10% 추가 매수하시는 게 우리가 출구 전략을 세우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63,000원에 이제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8만 원에 이제 비중 10%를 4만 원에 비중 10%를 매수했다고 하고 나누기 3을 진행하면은 평단가가 이제 47,000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63,000원의 평단가를 47,000원 정도까지 낮췄을 때 이 47,000원의 가격을 제가 일봉상 표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이 저항 구간으로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으나 이 49,000원을 이탈하면서 지금의 36,000원 정정하겠습니다. 46,000원, 47,000원 구간이 자, 저항으로 자리하면서 주가가 37,500원까지 빠졌던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 46,000원까지 시세 나왔지만 그 위로의 박스권의 매물을 소화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평단가를 자, 47,000원 정도까지 낮춰서 다음번에 주가가 46,000원, 47,000원까지 올라오면은 거기서 본전권 매도를 진행하시고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추적해 두시다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37,500원과 그리고 39,500원 구간까지 앞으로 3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자, 37,500원, 39,500원 구간 거기서 다시 타점 잡고 제공략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추가 대응은 저는 평단가를 37,000원 정도까지 낮춰보는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36,000원에서 37,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일단은 본전 매도 그리고 다시 조정 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공략하는 형태로 추가 대응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7,000원으로 평균 단가를 낮춘 뒤에 매수가에서 본전선에서 탈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47,000원에 10%요. 4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시고요. 네네. 네, DB하이텍 보니까 오늘 파란불 켜면서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41,350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래도 한 2달? 2달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시스템 반도체 기업,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다들 좀 주가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네네. 궁금하실까요? 글쎄, 자꾸 요새 내려가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제 기다려야 주저없이 되나. 네. 처분을 해야 되나. 여쭤보는데. 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민경채 파트너님께 좀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거를 네네. 들고 가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저는 2년 정도 더 들고 갈수록 좋다라는 결론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년이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2년을 끌고 가야 된다고요? 2년 정도 바라보실수록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라서 이제 네네. 내년, 내후년까지 동사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DB하이텍의 목표가가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까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뭐 추가 매수의 구간도 혹시 뭐 여력이 있으시면은 뭐 이야기를 네. 드릴 텐데 이제 들고 가도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2년 정도 중장기로 보유할수록 좋다라고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그러면요? 네, 추가 매수는 38,000원 구간을 손절 잡고요. 4만 원 초반에서는 저는 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DB하이텍이 과거에 자, 저항 구간이 38,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다 뚫어냈습니다. 그럼 뚫어낸 지점부터는 자, 여기가 강한 지지로 바뀌게 돼요. 과거의 한계점을 뚫어낸다라는 거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는 거고, 자, 그 이후에는 38,000원이 과거에는 저항이었으나
지금의 앞으로의 구간은 38,000원이 강한 기술적 지지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가 올해 실적 늘어나고 내년에 실적 더 좋아지고 내후년에는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주가는 지금 2년 전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거꾸로 갔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 47,000원 대비해서 15% 정도 손실이라서 좀 불안할 수는 있지만 2년 길게 바라보면은 저는 5만 원, 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은 50% 정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 적금을 들어서 뭐 2년 정도 목돈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도 좋지만, 자, DB하이텍 종목을 중장기로 바라보고 이 가격 조정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가격 조정이 있었고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오게 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될 텐데, 자, 매도는 올라갈 때 시세가 나오면 거기서 분할 매도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의 구간은 저는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평단 대비해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자, 현재가 4만 원 기준으로만 이제 추가 매수를 10%만 진행해도 우리 47,000원 대비해서 41,000원 나누기 2를 하면은 평단이 44,000원 정도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1차 목표가, 자, 47,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친구님 수익으로 전환되시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 비중을 47,000원, 5만 원 정도에서 절반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까지 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우리 1, 2년 안에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됐어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환율에다가 또 이 공급망까지 좀 여러 허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은 2년 정도의 긴 호흡을 내다보면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들어서게 된다면 분할로 좀 안전하게 수익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기분 좋게 받아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예. 기분이 좋은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한국선제 4,500원, 네. 비중 50%요. 예, 한국선제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도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니, 한 20일 정도 됐고, 조금 예. 올랐다가 조금 이렇게 좀 평단가 조금 낮춘 거거든요. 아, 추가 매수하신 걸까요? 예, 조금, 뭐, 네.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그쵸. 좀 뭐가 좀 있을까 해가지고, 이게 홀딩을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끌고 가봐도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네네. 것 같은데요. 또 비중이 추가 매수를 해서 50%나 되신다 보니까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선제 종목을 혹시 왜 공략하셨고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이제 문의해 주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좀 홀딩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성함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님께서 네네. 저한테 요 한국선제 종목이 조금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종목 선정이었다. 네. 그래서 뭐 4,300원 구간이면 뭐 손절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네네. 조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네. 말씀을 하시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저의 네. 견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고 제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한국선제 뭐 정치 테마주라고 검색하시면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정치 테마주로 15,000원 정도까지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대선주는 5년을 주기로 시세가 크게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선제가 이게 철강선을 만드는 업체라서 이제 부산 소재 기업인데요. 자, 과거 1,500원에서 15,000원까지 1000%의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회사가 적자 기업이냐를 보면은 회사는 돈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매출액적인 부분들도 1,800억, 2,100억, 반기보고서상으로 1,262억이 떴다는 거는 곱하기 2를 하면은 2,500억 수준까지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업이 있고
회사는 실적이 건실하고 상장 폐지나 이런 위협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면 정치 테마주의 모멘텀은 총선과 대선과 그리고 각 정당의 우리 그 전당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이제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에서는 뭐 홍준표 뭐 대구도지사 그리고 이제 윤석열 지금의 이제 대통령과 뭐 기타 등등등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 뭐 이낙연 후보 당대표를 통해서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전부 다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많게는 1000%까지 좀 시세가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1000% 정도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종목이 언제 또다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을 때 얼만큼의 시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바라보면은 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2022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선인 2027년도까지 그냥 묻어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년을 사실 비중 50%를 가지고 있는데 들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은 이 전의 모멘텀이 혹시 뭘까요? 대선 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선의 일정은 2024년도예요. 자, 정치 테마주는 정치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있을 때 시세가 나오는데 자, 가장 네네. 강력한 모멘텀은 2027년도에 있고 그리고 그 이전의 모멘텀이 2024년도 총선 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그 기간까지 기다려서 정치 테마주로 시세가 한번 잘 나오면은 네, 지금 저점 대비해서 두세 배 정도의 시세가 저는 이제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자, 막연하게 정치 테마주로 실적이 없는데 그냥 정치 테마주로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자,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확인하셨죠? 그리고 밑으로 네네. 내려가면은 기업 가치가 자, 자본이 2019년도 900억, 1000억, 1169억으로 자,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니까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제외한 자본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을 가지고 제가 이 기업의 청산 가치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9억 원에 대한 부분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잠시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1169억 원에 대한 네, 구간을 자, 총 주식, 발행 주식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2,400만 주의 한국선제 주식이 이제 유통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가 2,40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나누기 2,400만 주를 했을 때, 자, 이 회사 한 주당 기업의 청산 가치는 4,8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은 4,300원인데 자,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4,800원 정도가 이 회사의 기업 청산 가치입니다. 회사가 돈을 버니까 청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네네. 반기 보고서상으로 기업 청산 가치가 4,800원인데 4,800원보다 빠졌다라는 거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고 자, 그 저평가 구간에서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과거에 우리가 3,800원까지 조정은 있었지만 우리 저평가 구간에서 물량을 분할로 모아갔을 때 주가가 과거 6,300원까지 저점 뭐 4,800원으로만 하겠습니다. 4,800원 대비 6,000원까지 뭐 한 20% 정도 그리고 4,800원 대비 최근 고가 8,000원까지 5,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치면은 60%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됐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네네. 구간도 자, 저평가 구간에서 최근에 5,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청산 가치보다 하회해 하는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저는 뭐 짧게는 뭐 이제 뭐 총선까지 혹은 이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자, 그에 상응하는 뭔가의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도 당대표에 대한 네, 당대표 선거에 대한 전당대회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국힘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모멘텀이 총선 전에 발생이 되면은 우리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이 됐었던 우리 한국선제는 네, 짧게는 차기 국민의힘당 당대표 선거, 조금 더 길게는 2024년도 연초 우리 총선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선제라는 기업이 이제 종목이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크게 나온 부분들이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가 언제 또 부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중에 저의 생각은 자, 우리 1년에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어가는데요. 자, 2023년도 국가 예산을 이제 연말 연초에 어떤 복지 예산을 줄여서 어디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지
자, 그런 이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각 정당에서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연말 연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게 예산안이 한 번에 통과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산안 불발됐다 하면서 우리 방송 3사, 우리 KBS, MBC 뉴스 계속 그런 예산안에 대한 뉴스를 나오면은 그런 예산이 어디다가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그리고 혹은 우리 국민의힘당 당대표 선거, 총선, 대선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청산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4,800원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보다 빠진 구간에서 불안해해서 저가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네. 기간 보유하면은 우리 수십 퍼센트 정말 정치 테마주로 시세가 잘 터지면은 수백 퍼센트의 시세도 지금 저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길게 바라보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우리 첫 번째 2023년도 예산, 두 번째 국민의힘당 전당대회, 세 번째 총선, 네 번째 대선까지 이 모멘텀들 다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의 변곡점들을 활용해서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 네. 종목이 그 가덕도 신공항 쪽하고는 조금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신영님 그 가덕도 신공항도 네. 정책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려면은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을 보통 언제 그런 공약들이 나올까요? 대선에 우리 뭐 새만금, 가덕도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그 전 정권에서 못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역에 표심을 얻기 위한 그 정치적인 일정이 대선이고요. 그 네, 전은 네, 네. 뭐죠?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역에 쓰레기장 짓겠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영남권 신공항 짓겠다. 새만금 그동안 아무도 못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구간이 그런 투표 일정입니다. 그러면 그 투표 일정에 뭐 가덕도를 포함한 관주도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SOC 정책주들이 언제 움직일까? 그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고 그리고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시기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가덕도로 엮이든 뭐 다른 정치 테마주로 엮이든 정치 테마주는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어디다 쓸까? 우리가 내년에 600조를 가덕도 신공항 짓는데 얼마를 쓸까? 복지 예산에 얼마 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올해 연말 연초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예. 총선 전에 네, 그런 뭐 총선 투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뭐 이게 뭐 어쩌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네네. 영남권 표심을 얻기 위한 영남권 신공항 제가 짓겠다라고 299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관련된 SOC 정책주들, 관주도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은 대선, 총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산안을 어디다 쓰느냐 그 논의가 되는 연말 연초 예산안 편성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시세가 좀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성재는 이제 정치 테마, 그리고 또 정책, 그리고 건설 테마까지 여러 가지 좀 엮인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목 가치와 앞으로 일정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배철강 여쭤봐 주셨고요. 매수가가 3,900원이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문배철강은 이제 포스코 포항 제철소가 침수되면서 복구 지원 우려가 계속되자 이 중소철강주들이 반사 이익 기대감이 불거졌습니다. 문배철강도 그중 하나의 종목이었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포트에 담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문배철강이 3% 빠지면서 3,885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문배철강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시원님 이거는 너무 고수셔가지고 이거 전화 상담 아니죠? 문자입니다. 네, 문자 상담이죠. 네. 일단 얼굴을 제가 모르지만 네. 목소리를 듣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요?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문배철가 우리 네. 종목 상담 남겨주신 분은 아마도 좀 머지 않은 시기에 네. 굉장히 큰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화 상담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좀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가격대와 차트를 보면서 네.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네.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6,600원
5,600원에서 6,000원대까지 이 정상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6,000원, 6,600원까지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이 6,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 회사가 왜 6,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대내외적인 모멘텀들이 우리 철강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우리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폭우 피해, 태풍 피해 와가지고 지금 포스코, 우리나라 전국에 철강을 납품하는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철강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럼 공급량의 30%가 없어지죠. 그리고 엊그제 어떤 이슈가 생겼느냐? 현대제철의 계열사들이 이번 달 말에 9월 28일에 총파업을 또 하루 동안 또 진행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태풍 피해 때문에 철강 생산 안 돼가지고 자동차, 조선 다 철강 없어가지고 지금 어떡하나 재고 떨어지면은 가격 상승하면 어떡하지? 네.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포항제철소는 아예 지금 생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현대제철도 파업한다. 네.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이렇게는 뭐 해석할 제가 수 없지만. 해석을 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국내적으로는 예. 상승의 동력이죠. 철강주에는. 오, 우리가 그렇군요. 포스코가 납품해야 되는 철강이 모자라니까 네. 중소형 철강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즉 네. 반사이익에 대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자, 지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이것도 뭐죠? 재건 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쵸. 제가 이 전에 사업에서 590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590조가 투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다 허허벌판이고 강남이고 뭐고 그 농사 짓던 땅이 지금은 다 수천억 조 단위로 빌딩 지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황무지가 됐는데 거기다가 뭐 건설하고 건물 짓고 농사 짓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크라이나가 정상화 궤도가 되면은 발전이 되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이제 발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주로 중소형 철강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태풍 수혜주, 반사이익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이 지금 고유효과 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벌어들인 돈으로 네옴시티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사우디나 이집트나 이런 중동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으니까 인프라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수주 계속 들어와요. 왜? 해운, 운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선 빨리 만들어 달라. 조선 수주 계속 들어오고 자동차 판매량 사상 최대 실적이고 철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동사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재무제표인데, 자, 이제 동사의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자, 작년 기준으로 1,100억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자,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2,000억, 올해 반기보고상으로 2,000억을 기록했고,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인 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철강주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너무 높게 나와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이 회사 자본 총계가 자, 1,500억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의 문배철강의 시가총액이 800억이 안 됩니다. 자, 이 회사 부채가 750억이기 때문에 2,300억짜리 자산에서 부채를 뺀 750억에서 남은 자본 총계가 1,500억인데 회사의 시가총액은 800억도 안 된다.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뭐 이제 중동 국가들의 대형 인프라 건설,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사업,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 중단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 계속 맞물려져 나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고가에서 고가까지 올라가는 것은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 3박자의 구간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지금의 구간은 가격 조정 끝났고요. 기간 조정 중이고요.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매기가 유입이 돼서 시세만 나오면은 6,000원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자, 문배철강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종목을 정말 잘 공략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캔들 다 매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600원 깨지 않으면 위로 짧게는 4,500원 돌파 여부를 1차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00원을 뚫어낸다면 위로 상방은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자, 과거에
조정받고 기간 조정 마치고 정고가를 뚫어낼 때 4,500원을 뚫어낼 때 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4,500원을 거리대금 쏟아내면서 뚫어내는 지점이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겨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네. 부분이요. 사실 파트너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호평을 해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3,900원 정도 가격인데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3,885원입니다. 예.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3,900원이고 오늘 종가가 3,885원으로 15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문배철관 사실 전화 상담 주셨으면 뭐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문자 상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덕분에 철강주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 6,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로 해피제이님께서요. 제노코 종목 여쭤봐 주셨습니다. 32,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제노코 요즘에 최근 이 K방산이 굉장히 강하죠. 군 정보통신체계 사업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제노코 기업인데요. 오늘은 0.67% 빠지면서 22,300원에 종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32,00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제노코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노코라는 종목이 조금 생소해서 제가 이제 반기 보고서 보면서 이 회사 주요 제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네.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 분석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동사가 위성 탑재랑 이제 위성 운용국, 항공전자 그리고 이제 광케이블이나 육군, 해군, 공군에서 정비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점검을 진행함으로써의 좀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이 위성, 항공전자 그리고 이제 군 그런 장비를 점검하는 쪽으로의 이제 방산 쪽으로의 좀 테마로 좀 사업의 영역이 좀 위치해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자, 동사가 언제 상장이 됐느냐고 보니까 작년 3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당시의 공모가가 36,000원인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자, 그럼 36,000원을 제가 이제 표로 이제 검색을 이게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00원이 이 종목의 공모가였는데 자, 작년 기준으로 자, 상장된 이후에 자, 이 종목이 공모가를 단 한 번도 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만들어진 저가가 14,000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6,000원이 이 과거에 이 36,000원이 신규 상장 직후에 공모가가 36,000원인데 공모가 대비 14,0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무너지는 좀 암울한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U커브 형태로 좀 시세가 나오게 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36,000원의 공모가를 자, 무상증자 이슈로 뚫어냈습니다. 자, 무상증자 공시 내고 수급 붙이면서 이 공모가 36,000원에서 67,000원까지 100% 가까운 시세를 만들어내고 나서 자, 무상증자 물량 풀리고 다시 36,000원을 이탈하면서 36,000원의 공모가가 지금은 강력한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사장님 무상증자 찍으시죠 라는 이슈가 요즘에 굉장히 주가 급등의 트렌드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강한 수급이 몰릴 만한 호재가 없다면 다시 36,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저는 예상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거래대금을 쏟아내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캔들의 우리 시가가 27,000원입니다. 이 27,000원 구간에서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2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도 기술적으로 36,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27,000원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것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 과거의 지지선이 뭘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종목의 단기 목표가 저는 27,000원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32,000원인데 자, 27,000원이 왔을 때 매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직전의 저가 19,000원 그리고 이 종목이 이번 주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자, 2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평단가를 조금 낮춰보시고 그리고 27,000원, 2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비중을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3만 원에서 36,000원 구간 이 구간 그 다음에
중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 짧게는 단타 대응 2만 원에 사서 2만 7천 원에 팔면은 30%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30% 정도 우리 상승 노려보고 일부 비중 조절. 그리고 여기서 뚫어내면은 3만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분할 매도. 그리고 이 종목이 자 바로 이 2만 7천 원을 뚫어낼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다시 2만 7천 원까지 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서 자, 가격 조정 이후에 이 박스권 등락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19,000원 손절 잡고 2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2만 7천 원 올라오면은 비중 조절 그리고 또 빠지면은 19,000원 손절 잡고 2만 원 초반에 공략해서 올라가면은 또 익절하고 하는 형태로 자 이제 제놓고 종목의 물량을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이 박스권 등락의 추세 하단에서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19,000원이다. 즉 19,0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추가 대응으로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만 원에서 3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누코에 대한 히스토리와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까지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보는 눈까지 함께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 켜서 핸드폰으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 더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41,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좀 크십니다. 65%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콘텐트리 중앙 이제 최근 이 수리남이 좀 인기를 끌고 있죠. 또 관련해서 콘텐트리 중앙이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은 2.5% 빠지면서 33,1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41,000원 선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수익으로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님 일단 전화 상담이 아니라서 굉장히 아쉽네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수리남을 예. 추석 연휴에 나왔는데 예. 사실 모르고 있다가 네. 이제 뭐 지인분들께서 추석 연휴 때 네. 수리남이 그렇게 재밌다 입소문 해가지고 많이 났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네. 진짜 너무 빠져들어서 재밌게 봤어가지고 예. 사실은 수리남이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넷플릭스에 출시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충격을 받게 됐는데 네. 사실은 진짜 오징어 게임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거든요. 오. 그래서 주가도 정말 이제 수리남에 대한 그런 파급력이 오징어 네. 게임만큼 커지면은 사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이번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뭐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41,000원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자 이 평단가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흥행 여부가 예. 우리 콘텐츠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의 행방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콘텐트리 중앙에 11월 달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이 종목이 고가, 자, 7만 원, 8만 원에서 다음 고가 7만 원, 8만 원까지 가는 과정이 1년, 2년 동안 가격 조정 받고 또 1년 동안 바닥에서 박스권 등락을 기가 조정을 거치다가 또 1년 정도 이 박스권을 한 번 더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1년, 2년, 3년, 4년 만에 7, 8만 원대까지 다시 정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가격 조정 지금 1년 나왔고요. 과거에 1년, 2년 그리고 또 1년, 2년을 기다려야 그 다음에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1년 동안 가격 조정 받았고 앞으로 이 바닥에서 1, 2년 정도 박스권 등락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그리고 나서 오징어 게임 시즌2나 K 컨텐츠 관련주나 넷플릭스가 다시 6커브 구간으로의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어야 그래야 콘센트리 중앙이 전고가 7,000원, 8만 원 구간까지의 상승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다크호스였던 수리남 카드가 사실은 소멸이 됐어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굉장히 뭐 인기 컨텐츠로 이제 이름을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치지 못했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수리남이 이제 우영우의 수치를 어. 뚫어내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콘텐츠리 중앙에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최근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네. 자, 11월 22일에 자, 이 종목이 8만 원, 7만 원대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자, 이때가 넷플릭스의 최고가입니다. 이 최고가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컨텐츠 구조는요.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나면은 그 투자사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우리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는 200억, 300억 주고 콘텐츠 제작사들한테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게 흥행하면은 그 수익을 전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넷플릭스가 이제 11월 달에 고가를 찍고 지금 바닥을 찍고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OTT 기업 넷플릭스가 바닥이기 때문에 수리남으로 흥행하고 있는 우리 컨텐츠리 중앙 종목도 자, 넷플릭스의 주가를 추종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주가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이유는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나스닥 지수 무너지고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금리가 4%, 5%까지 높아지면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금리는 높지만 이제부터 금리 인하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때 그리고 우리 경기부양책들이 나올 때 우리 다시 금융시장이 큰 관점에서는 네, 고금리, 저금리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우리 국제유가도 2년 전에는 정말 마이너스 선물 기준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130불, 120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80불, 90불대에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제 금리도 고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에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저금리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시점까지 1년에서 3년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게 되는 지점에 동 종목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다수 비중 네, 저는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비중 한 10%, 15% 정도만 남기고 50% 물량은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추후에 삼중바닥을 다지면은 거기서 다시 타점 잡고 공략해서 평단가를 3만 원에서 우리 4만 원까지 시세를 노려보면 30%가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4만 1,000원에서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까지 이제 수익 챙기고 남은 비중은 다시 3만 원 초반에서 2만 8천 원 손절 잡고 재공략 관점으로 삼중바닥 영역대에서 네, 저가 매수 기회를 다시 추후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콘텐츠 관련주들의 희망이다.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하고 빨리 제작이 되기를 네, 좀 꿈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징어 게임 2 2024년이나 되어야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기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예.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지점에서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라는 모멘텀이 네, 잘 맞물리겠네요. 수 있다. 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니까 또 시장에 역행하는 장사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작품 일정이라든지 증시 일정에 잘 맞춰서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민경철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